안녕하세요. 마이다스 에듀 김동원입니다. 이번 강좌는 실무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지? 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스펙들을 쌓느라고 좀 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서류 준비도 해야 되고, 인적성 검사 준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접 준비 등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느라 많이 노력을 하셨을 텐데, 막상 여러분께서 준비를 많이 하신 다음에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뭐 인성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경험해 왔던 것들을 풀어내는 그런 면접이라면 뭐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실무 면접입니다. 실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 질문들을 딱 만났을 때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지금까지 준비해왔 모든 것들이 이 실무 면접 때문에 결국에는 탈락을 맛보게 되고, 이러면 얼마나 또 좌절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한 이제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건축과나 토목공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이 실제로 실무 면접장에 갔을 때 만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회사들에서 직접 기출문제로 그렇게 나왔던 질문들을 한번 모아보고, 그리고 실제로 면접관의 역할을 통해서 면접을 진행하셨던 그분들에게도 인터뷰를 통해서 질문들을 받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회사 면접을 직접 진행했던 학생들의 후기까지 좀 모아봐서 총 4가지 분야로 한번 꾸려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조 분야. 토목공학과나 건축공학과 출신들이 설계회사에 갔을 때 만날 수 있는, 또는 뭐 일반적인 그런 대기업이라든지 일반적인 기업의 설계 파트로 갔을 때 만날 수 있는 질문들, 그런 질문들을 한번 모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시공과 지반 분야. 그래서 기업에서 이제 시공 파트로 갔을 때 만날 수 있는 질문들.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이 시공회사로 많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건축 분야. 건축학과 출신들이 만날 수 있는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나오는 그런 질문들도 한번 꾸려봤고요. 네 번째로는 공통 상식 분야라고 해서 어느 회사든 어느 분야에 있든 만날 수 있는 질문들을 꾸려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4가지 분야를 이제 준비를 해봤고, 가장 첫 번째로 구조 분야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면접을 들어갔을 때 가장 답변을 잘 하시려면은 처음부터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직접 자기가 이 질문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되지라고 스스로 한번 연습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꾸며봤냐면, 실제로 면접을 많이 진행하셨던 면접관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게 될 텐데, 여러분이 자리에 앉으셔서 그냥 강의만 가만히 앉아서 듣지 마시고 직접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각각 질문들마다 20초의 시간을 드릴 거거든요. 20초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스스로의 역량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자기가 뭐 답변을 한번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는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면접을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짧게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미래 발전 가능성 중심으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구조팀으로 지원을 하셨는데요. 이 학점을 보니까 구조 관련 학점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구조 쪽으로 지원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군요. 그럼 본인이 구조공학에서 가장 자신 있는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철골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어떤 이런 게 있나요?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구조공학에 관심도 많고 또 흥미도 많다고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할게요. 본인이 가장 인상 깊게 본 어떤 구조물이 있으면 하나 들어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특징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량에는 어떤 형식들이 있고 그 특징들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초고층 건물의 특징은 무엇이 있고 설계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대형 구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형 구조물을 설계할 때 주안점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그 소형 구조물하고 차이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학교에서 배우셨던 어떤 기본적인 것들 중심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단역도 모멘트도는 잘 아시죠? 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캔틸레버버 끝단에 집중화적이 작용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됐을 때 전단역도하고 모멘트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려주시겠어요? 재료역학 수업은 들으셨죠? 구조 실무를 하는데 이 재료역학이 무척 중요한 기본기라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강성과 강도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송 중심과 도심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죠? 네, 잘 아실 건데 그 소송 중심하고 도심의 차이와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주응력에 대해서도 잘 아시죠? 네, 주응력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주응력의 수식에 대해서도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조 수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철근concrete하고 강구조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네. RC와 철골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콘크리트가 인장에 취약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콘크리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이번에는 철골 쪽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콘크리트는 현장에서 레미콘을 탓을 해서 시공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에 반해서 철골은 공장에서 제작한 후에 현장에서 접합을 합니다. 이 접합의 종류하고 특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설계 쪽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철골 기둥과 철골 쿼더, 이 설계할 때 주안점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RC 쪽 질문을 드릴게요. RC 기둥하고 RC 거더를 설계할 때 철골에 비해서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설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설계를 시작할 때 하중 제하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하중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각각의 하중들은 어떤 식으로 제하하면 되는지 아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차량과 같은 이동 하중을 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교량 위로 차량이 지나간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차량 하중은 어떻게 제하는 게 좋을까요? 이번에는 토합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토합의 종류에는 주동 토합, 수동 토합, 정지 토합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건 아시죠? 면접자께서 옹벽이나 지하 구조물을 설계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 각각의 이 토합들을 어떻게 고려해야 될까요? 지하 구조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깊이 있는 걸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하에 묻힌 구조물에서만 특별히 고려될 어떤 사항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부력이 작용한다든가 이럴 때 어떻게 고려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인 주택이나 아파트를 설계할 때하고 교량을 설계할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구조를 잘 아신다고 했는데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게 느끼시죠?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 더 드릴게요. 우리 면접자를 꼭 뽑아야 되는 내가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실무 면접을 한번 가상으로 체험을 해봤는데요. 뭐 대답을 잘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나올 줄 몰랐다. 나는 어떻게 대답하지 하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음 차시부터는 이러한 질문들에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시에서 뵙겠습니다.